얼마 전 과학쿠키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올해 주요 계획으로 소개된 천리안 위성 2BO의 발사 계획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이 위성은 세계 최초로 정지 궤도상에 위치하면서 지구 특정 지역의 대기 환경을 들여다보는 목적으로 만들어졌어요. 많은 국민들의 걱정거리인 미세먼지 정보를 알 수 있다는 소식에 대통령께서도 위성 모형을 직접 보시고 또 큰 관심을 보이셨다는 소식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 천리안 2BO 위성은 비단 대기 환경뿐만 아니라 해양 환경도 들여다볼 수 있는 2개의 눈을 지닌 정지궤도 복합 위성입니다. 새해가 시작된 지 얼마 안 된 1월 5일 위성 운반용 컨테이너를 이용해 남미 프랑스령의 기아나에 소재한 도시 쿠르에 있는 기아나 우주센터로 이동하였습니다. 무사히 도착했다는 연락도 받았죠. 이 눈은 놀라울 정도로 정밀한 시스템에 의해 지구 자전과 동일한 각속도로 계속 따라다니며 동아시아만을 줄곧 들여다볼 예정입니다. 그런데 궁금합니다. 대체 어떻게 우주 공간에서 대기의 조성을 알 수 있는 걸까요? 천리안 2BO가 위치할 고도는 약 36,000km. 대부분의 기상위성들이 위치하는 위성들 치고는 꽤 높은 궤도인 정지 궤도를 운행할 예정입니다. 높이로 비유하자면 에베레스트의 약 4,000배 정도의 고도로서 초속 약 3km로 비행하면서 지구의 자전과 같은 각속도로 한 면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계산된 궤도이죠. 이 위성에는 앞서 이야기되었던 것처럼 2개의 눈, 즉 해양 탑재체 고C2, 플러스면 지오스테이셔너리 오션 컬러 이미저로 정지 궤도 위에서 해양색 이미지를 만드는 위성이라는 의미를 지닌 탑재체와 환경 탑재체 잼스, 이는 지오스테이셔너리 인바이러먼털 모니터링 스펙트로미터로서 정지 궤도에서 영상과 함께 스펙트럼을 수집하여 대기 환경 요소가 되는 화학 물질을 관측하는 초분광 영상기라는 의미를 지닌 탑재체가 함께 실려 궤도로 진입합니다. 이들 중 우리는 환경 탑재체 잼스가 어떻게 대기 환경, 특히나 이제는 우리 삶의 커다란 문제로 야기되고 있는 환경 요소인 미세먼지에 관한 관측을 그것도 우주 공간에서 어떻게 해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잼스의 S를 보면 스펙트로미터, 즉 스펙트로를 뭔가 측정하는 것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이 탑재체는 영상과 함께 스펙트럼의 형태로 지구 대기가 반사하는 빛 속 화학 물질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기계입니다. 하이퍼 스펙트럴 이미저라는 괴물급 스펙의 분광기, 즉 초분광 영상기가 탑재된 잼스는 영상 정보와 분광 정보, 곧 스펙트럼을 동시에 얻어낼 수 있는 기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센서로 들어오는 빛을 분광, 즉 쪼갤 수 있을까요? 그 이유는 빛이 그 파장에 따라 퍼뜨리는 광학 소자에 있는데, 이 회절발, 그래팅이라 불리는 소자는 1mm 안에 500개의 얇은 선이 그어져 있는 광학면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합니다. 단순 계산해보자면 약 2마이크로미터의 간격으로 홈이 파여져 있는 것이죠. 이 여러 개의 미세한 홈들이 합쳐져서 마치 프리즘의 역할을 하는데, 이로 인해 망원경으로 모아진 빛이 발조노초 파란보의 파장에 따른 스펙트럼으로 분광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센서를 가지고 이제 마치 하늘에 고정된 것과 같은 정밀한 조정이 가능한 정지 궤도 위성에 올려놓는다면 계속해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동아시아 전반의 이미지를 지속적으로 얻어낼 수 있고, 이를 통해 획득한 대기의 분광 정보를 분석함으로써 동아시아 전반에 분포하고 있는 대기의 조성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앞서 이야기했던 대기 환경에 관한 분석을 어떻게 우주에서 이행하는지에 대한 비밀의 해답을 알 수 있는데요. 여기 이 영상을 봐주세요. 이 영상은 공돌이 용달이라는 과학공학 채널에서 업로드한 검은 불꽃을 만드는 실험입니다. 위의 실험은 보시는 것처럼 나트륨으로 만들어낸 불꽃이 불꽃의 빛보다 강렬한 빛을 뿜어내는 나트륨 방전관 근처에서는 마치 검은색의 불꽃처럼 타오르는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실험이죠. 왜 검은색으로 보이는 걸까요? 그 이유는 바로 자연에 존재하는 특정 원자 또는 분자는 그들이 특성에 따른 고유한 빛을 흡수, 그리고 방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트륨 방전관에서 방출된 빛이 다시 나트륨을 만나게 되면 바로 그 색깔이 그 나트륨에 흡수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불꽃이 주변 배경에 비해 상대적으로 검은색으로 보이게 되는 것이랍니다. 마찬가지로 만약 나트륨이 지구의 대기에 섞여 있다면 태양빛이 그 지점을 통과할 때 나트륨 불꽃의 고유한 색깔인 노란색 영역이 흡수가 되어 어두워진 스펙트럼을 우리는 얻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곧 스펙트럼의 빈자리를 알면 그 빈자리를 만든 원자 또는 분자가 대기 중에 분포하고 있다는, 즉 대기의 조성을 알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원리는 사실 이전부터 태양과 같은 항성의 대기 조성을 알아내는 방법으로 계속해서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었죠. 이 흡수 스펙트럼의 아이디어는 다양한 과학 영역과 그 아이디어가 콜라보레이션 되어 이번 사례에서와 같이 정지 궤도 위성에 탑재해 지구의 한 면을 지속적으로 들여다보고 분석된 스펙트럼 이미지를 통해 동아시아 대기의 조성을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확장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환경 탑재체 잼스는 동아시아 지역의 5000바이 5000km, 즉 일본 동쪽으로부터 인도차이나 반도까지의 관측을 이행하는데 30분간 촬영하면서 어느 지역의 에어로졸, 오존, 이산화황, 이산화질소 및 포르말데이드와 같은 물질이 대기에 존재하는지, 그 스펙트럼이 나타난다면 그 스펙트럼 안에 얼만큼 빛이 소실되는가에 따라 존재하는 비율이 얼마인지를 알아낼 수 있다고 합니다. 그 안정성과 정밀도에 따라 향후 10년간 어느 지역에 어떤 물질이 있고 이것이 어떻게 대기의 흐름을 타고 흘러가는지를 면밀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눈을 위성은 우리에게 제공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한반도를 위협하는 가장 악랄한 환경 요인, 미세먼지의 주요 원인 물질들이 대기에 존재하는 양과 이동 경로를 알 수 있게 될 테고, 이것을 토대로 미세먼지의 근원지 등을 분석해서 국제사회로부터의 관심과 대책 및 위험성을 적극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길 진심으로 바라봅니다. 과학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 발사된 인공위성 천리안 2BO에 관한 데이터를 수집하면서 정지궤도 위성의 놀라운 기술력과 그 위성에 탑재된 센서의 능력 등 재미있는 요소들을 새로이 들여다볼 수 있어서 되게 즐거웠어요. 특별히 이 위성은 2022년 이후에 발사될 미국의 기후와 해양을 들여다볼 수 있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위성인 템포, 그리고 대서양을 지나 유럽 상공에서 2023년 이후 같은 임무를 수행할 센티넬-4와의 연계를 통해 전 지구적인 환경 감시 체계를 구축함에 있어서도 큰 기여를 할 예정이라고 하니 국제사회에서 국내 위성이 얼마나 큰 영향을 발휘할 수 있을지에 관한 그러한 사실에 조금이나마 뿌듯하게 됐죠. 이러한 지식과 기술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주신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박사님들, 그리고 영상 제작에 도움을 주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게도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채널은 여러분의 많은 구독과 시청 그리고 공유에 의해 성장하고 발전합니다. 채널의 직접적인 성장에 도움을 주시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아래 설명란에 있는 링크 또는 구독 버튼 옆에 있는 멤버십 가입 등을 통해서 이 채널을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후원자 모두는 영상 속 크레딧에 등재하며 촬영 동안 있었던 비하인드 영상들을 볼 수 있도록 준비해두고 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전 또 다음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그랬듯 과학을 쿠키처럼.